안녕하세요. 장미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강직성 척추염 카페, 이제 저희 환우회 분이 저에게 한 분께서, 상담이 오셨어요. 채팅을 하다 보니까, 어, 아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임신과 출산 뭐 이런 문제더라고요. 근데 저는 류마티스 이제 강제성 척추염, 배체트, 뭐 건성관절염 이런 거를 앓던 중에 아이를 셋째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와중에도 둘을 낳았고요. 그래서 아이를 셋을 낳았으니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의 아닌 문의, 뭐 상담 아닌 상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류마티스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류마티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류마티스는 뭐 다발성 동통, 뭐 그 다음에 관절에 뭐 뼈마디가 아프다던가, 그 다음에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하여서 관절의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통증이 많이 일어나는 병이에요. 근데 뭐 근육, 관절, 뼈,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폐나 심장, 그리고 아주 내장 기관까지 다 침투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는 뭐 폐나 신장 이런 쪽에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고유관절염, 그리고 섬유근육통, 그리고 통풍,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건성관절염, 뭐 쇼그렌 증후군, 베체트병, 뭐 베체트 증후군 중에서는 이제 내장 기관에서도 많이 가끔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베체트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내장 기관에 오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류마티스 질환이다 라고 내가 생각이 들 때는 일반 병원에 가시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류마티스 내과 대학병원 이렇게 가셔야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한 4주 동안 뭐 관절, 뼈 등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관절이 부풀어 오르거나 열감이 있거나, 그 다음에 붉게 변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꼭 한번 그런 류마티스 내과를 가보시기 원해요. 그리고 허리를 포함해서 관절이 뻣뻣한 강직, 조조강직 현상이 일어나거나 강직이 일어났을 때 30분 이상 지속되고 그 강직이 30분 이상을 지나야 좀 편해지거나 풀어지는 경우는 꼭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근력이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내원을 하셔서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이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데 손과 발에 찬물이 닿거나 찬 기운이 닿으면 손이 파랗게 변하거나, 그다음에 너무 시려서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어, 다음에 안구에 염증이 있는데 포도막염이나 그다음에 고열에 시달린다거나 안구 건조증, 그리고 입이 마른다거나 그다음에 입이나 생식기에 이제 궤양이 생긴다고 하면 꼭 의심해 보셔야 해요. 내가 피곤해서 정말 그러는 건가, 내가 피곤해서 생기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뭐 균일하게 일어난다거나 잘 없어지지 않는다거나 하시면 류마티스 질환 중에 베체트나 이런 거를 의심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속하신다면 류마티스를 좀 의심해 보시고 일반 병원에 가서도 아무 이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류마티스 내과를 진료를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경우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제가 아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아이들 낳기를 이제 남편하고 아이가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미 아픈 와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전 남편이, 음, 원했어요. 아이를. 그래서 셋째를 낳게 되었고, 그 셋째를 낳을 때 저는 이미 메니에르,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베체트, 이미 휴미라를 맞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뭐 비모모정이나 뭐 사라조피린 그 외에 뭐 진통제들도 굉장히 많이 맞고 먹고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아이가 정말 한 번에 들어섰어요. 이 그 약을 다 복용하고 휴미라는 주사제까지 맞는 도중에 아이가 생겨서 굉장히 놀라서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지금 아주 극초기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은 괜찮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셋째를 낳았고 지금 그 셋째는 아주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 강직성 척추염이나 그런 것들의 유전 확률이 한 30% 정도까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셋이니까 그 셋 중에 하나는 유전이 된다라고 그냥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도박 아닌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정말 아이를 낳고자 하신다면 미리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 끝에 제가 이렇게 임신을 준비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기본 3개월 전, 6개월 전부터 약을 복용하는 것을 줄이고 내지는 끊고 임신에 대해서 계획 임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류마티스 여성 환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임신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에 딴에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로 아이들도 잘 들어섰고 잘 그랬지만 첫째를 낳고 나서 이유 없는 난임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아이가 한 명이 뱃속에서 이제 심장이 멈춰서 하나를 유산을 했고 뭐 계류 유산 같은 거는 그렇게 했었고 또 임신이 됐다가 그냥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류마티스 질환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임신 합병증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의 여성보다 자연유산 확률도 굉장히 높고 임신 중 뭐 지간증증이라고 해서 일반 산모들은 한 3.4%인데 류마티스를 앓고 있는 여성들은 한 5%로 보통 여성들보다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교산의 확률은 9.2%에서 15.2% 정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거죠. 그리고 제왕절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26%에서 34%인데요. 여기에 제가 해당이 돼요.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제왕절개를 했거든요.